그동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방송을 못했었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사안이 워낙에 급하고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기에 일찍 서둘러서 방송을 하게 됐고요. 오늘 저녁에는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나가나요? 마이크 위치를 제가 다시 위치를 고정을 시키고 나서 방송을 하는 거라서 목소리가 잘 나가는지 확인 좀 해주실래요? 소리가 작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며칠간 정말 그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의아한 그러한 그 시간이 흘렀죠. 예,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어떠한 일을 꾸몄는지 정신없이 뭐 김정은이 4월달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하겠다고 하고, 또 오늘은 트럼프가 5월달에 김정은의 면담을 수용하겠다라는 그러한 발표까지 이르렀는데요. 그 과정이 아마 보통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고, 정말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이 원하는 것대로, 또 북한의 김정은이 원하는 것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셔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문재인과 김정은의 모든 시도는 결국 좌절될 것이고 파멸의 길로 달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방송을 이틀 동안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제가 방송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별 그런 그 당황이나 흥분 같은 것은 좀 자제를 하셨을 수 있을 텐데, 방송을 못한 것이 유감이네요. 우선 무엇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무엇부터 이야기를 할까? 우선 오늘 있었던 일부터 그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얘네들, 그러니까 즉 누구죠?
문정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정의용이나 이런 애들이 그 북한으로 달려가서 김정은과 4월 판문점 합의를 이끌어냈잖아요. 도대체 그 배경이 무엇인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까지 김정은이가 흔쾌히 수락을 했을까? 그리고 모든 그 협의에 다다르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을 때 뭐 이건 거의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요. 정의용이 김정은에게 그 사안을 이야기하거나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은 협의나 토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어떤 보고, 브리핑을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연상했었거든요. 제가 그 사진은 지금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아마 그 탁자 위에 일어서서 정의용이 김정은에게 그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거예요. 이 사진에서도 보듯이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사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정일 때와 달라진 모습이 여러분 이 사진에서 무엇이 있죠? 이일님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이일님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들릴 거예요. 예, 맞습니다. 김정님, 그 지금 김정은이 뒷짐을 지고 있죠. 이건 아무리 김정은이가 무식한 놈이라고 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남한과 북한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라든가 북한의 어떤 진짜 어이없는 병신 같은 그러한 그 자존감이라고 할지라도 있을 수 없는 그 모습을 지금 이 사진에서 연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개 돼지 같은 국민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한마디로 남한에서 종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이죠. 제가 그래서 방송마다 종들이 기어 올라간다. 종들이 올라가서 여지까지의 사안을 보고하거나 김정은으로 하여금 북한과 남한, 즉 종과 주인의 동시 파멸을 막기 위한 브리핑을 하러 가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사진 자체가 의미하는 게 그것이고요. 주종관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죠. 더군다나 전대협 주사파 출신들이 올라왔는데 뭐 꺼리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한의 개 돼지들만 이 사진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냐면요. 어찌됐든 간에 북한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북한으로서는 뭐 정말 급하게 몰린다라면 못할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최종적인 카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최종 카드에 뭐 바로 전 단계 정도는 되는 정도의 어떤 그 북한으로서는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카드였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 배경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이유는 제가 아까 낮에 저희 동지분들에게는 메신저 SNS 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은 단순한 돈 문제라든가 돈을 갖다 바치겠다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어떤 배경적인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SNS로 연방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저는 그것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봐요.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위기 상황을 돌파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돌파가 되었을 경우에 남한과 북한의 연합해서 주인님께 이 나라를 드리겠다. 주인님이 이 나라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정말 그럴싸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김정은이가 그리고 남한의 문재인이나 주사파 이것들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철석 같을 거라고 전 지금도 생각을 해요. 왜? 남한의 개 돼지들이 그동안 보여준 게 있거든요. 남한의 개 돼지들의 선동에 먹히고 휘둘리는 모습을 그동안 잘 보아왔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한 믿음에서 연방제에 관련한 그러한 그 브리핑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이전에 북한이 김정은이 4월 판문점 정상회담을 양보함으로써 미국과 트럼프의 면담까지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그 연방제 이전의 북한의 지금 현 위기를 타개하는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거 제가 죄송한데요. 허경영 이야기 여기서 하지 말아 주실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허경영 씨 이야기 여기서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한 것이 그 뒷배경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러면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과 그 트럼프와의 면담 그 부분은 최종적인 연방제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위기돌파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죠. 왜 그러면 판문점 회담이나 트럼프 면담이 중요했는가? 왜 판문점 회담이나 트럼프 면담이 중요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돈입니다, 돈. 그것에 관련돼서는 제재를 푸는 거죠. 제재를 푸는 거예요, 제재. 제재를 풀고, 일단은 지금 그 꼴깍꼴깍 넘어가는 숨을 연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당장은 예전에 이게 한번 먹혔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언제 먹혔던 거예요? 지금 북한은요,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지금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어떤 코너에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 돈 전혀 없어요. 돈이 전혀 없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름도 다 떨어져 가고요. 정말 코너에 몰린 상태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 간단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일님 아예 휴대폰을 다시 한번 그 리셋해 보실래요? 휴대폰을 아예 껐다가 전원을 껐다가 켜 보실래요? 지금 워낙에 그러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죠. 비행기를 관제하는 시스템에 그 위성 장치를 활용하고 사용하는데 돈이 들어가죠. 그 돈을 못 내서 북한의 비행기들은 현대의 첨단 그 항법 장치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못하는 상태이라는 게 이미 그 입증이 됐고요,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북한은 기름이 없어서 모든 어떤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그러한 기관을 빼고는 점점 기름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밀무역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저쪽에 어딥니까? 낮은 선봉지구의 그 정유 시설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원유를 들여와서는 북한이 정제를 해갖고 가공유를 만들어서 쓸 수가 없어요. 즉 경유나 등유나 뭐 휘발유나 이런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완전히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무역을 하더라도 완제품을 이렇게 그 공해상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미국과 뭐 캐나다까지 가세한 또 거기에다 일본까지 지금 나서서 철저히 틀어막고 있죠. 북한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숨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4월 판문점 정상회담이라든가 트럼프 면담을 통한 그러한 쇼를 통해서 일단은 믿음을 주는 거죠. 믿음을 줌으로 인해서 빨리 아주 급하게 현재 가장 급박한 제재들을 풀어 나가는 것이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의 가장 큰 숙제였을 거라는 거죠.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쇼를 연출했던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100% 맞을 거예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그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물론 못할 것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고 하지만 웬만해선 꺼내지 않는 카드였던 거죠. 하지만 그것을 꺼낸 이유는 그렇게 급박하게 그들이 코너로 몰리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활용을 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이 카드가 먹혀서 트럼프가 이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트럼프까지 만나서 내친 김에 정말 큰 것을 얻어내자, 완전한 그 제재를 풀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거두자라는 것이 가장 큰 이들의 밑그림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했는가, 왜 이렇게 북한이 코너에 몰렸는가를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제와 그제 방송이 되었어야 될 내용인데요. 제가 정말 맛이 가는 바람에 방송을 못했어요. 여러분께. 바로 이겁니다. 이 자식 알죠? 이 개자식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개자식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 쓰레기 같은 개자식이 왕이라는 놈인데요. 뭐 저는 뭐 품격이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품격이고 나발이고 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개쓰레기 같은 왕이라는 놈이죠 이게. 이 자식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악망문 올렸죠. 트럼프에게 악망문을 올렸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악망문을 올리게 될 배경을 사실은 그저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저께 이게 터진 것 같아요. 어저께 터진 것 같은데 핵심은 그겁니다. 미국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을 대신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중국이.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 단순한 립서비스나 이런 것이 아닌 그러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그런 게 나오죠. 미국의 경쟁자가 될 수 없다면서 남중국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관련해서 협력을 통해서 해결을 강조를 했죠. 협력을 통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직전에 중국의 입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직전에 중국의 입장이 무엇이었어요? 무슨 협력 같은 거 나발이고 뭐고 이런 건 없었던 거죠. 협력이고 나발이고 없었고 무조건 내 땅이고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었어요. 베트남 같은 거는 깔아뭉개고 필리핀 같은 것은 베트남보다 더 못한 것들이니까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뭐 개무시해버리는 진짜 동남아 무슨 뭐 멍키 취급해버리는 그러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게 중국의 입장이었었는데 그 입장하고는 사실 그러한 기세와 입장하고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배치되는 그 말이거든요. 이제는 너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합리적으로 이것을 풀어가자 뭐 이런 거예요. 즉 결국은 이거는 더 이상 그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로 봐도 거의 무방하다라는 거죠. 세계 패권국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향하던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다시 번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을 지금 왕이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완전히 미국에게 지금 꼬리를 내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고요. 그 이유는 제가 3일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3일 전 방송에서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트럼프가 이렇게 누가 봐도 좀 어그로로 보일 수 있고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기도 하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그러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벌이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송을 못한 건데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선별적인 동맹을 선별적으로 골라내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과 다름이 아니고요. 그것은 곧 중국을 이게 충격적인 거죠. 이 해석이 충격적인 건데요. 그것은 사실상 중국을 분해하겠다라는 선언의 다름이 아닌 겁니다. 중국을 끝장을 내겠다. 중국과의 싸움을 진행해 버리겠다. 라는 선언과 다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지까지는 중국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 편을 드는 그러한 국가들이,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을 들어 버리는 그러한 인간들이 많았었죠. 그랬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확실한 줄세우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무역전쟁의 어떤 배경이었고요. 그 배경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잠깐만 볼까요? 요겁니다. 요거 사실상 여러분들이 찾아내기 어려운 기사였을 거예요. 거의 숨어있다시피 한 기사. 요 기사는 거의 숨어있다시피 한 기사인데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게 무역전쟁 터트리고 나서 모두가 경악한 다음에 나온 그 다음날 정도에 나온 기사인데요. 무역전쟁 전운 고조하던 트럼프 슬슬 협상꾼 모드로 금세라도 무역전쟁으로 번질 기세더니 미국 트럼프발 관세 부과 이슈가 차츰 잦아드는 양상이다. 무역전쟁 위협 발언만큼 심각하지는 않으리라는 기대가 힘을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딴 무역전쟁 위협에 하원 의장이 직접 제동을 건대다 헤지펀드 대부로 유명한 레이 달리오가 실제 위협은커녕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영향이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말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하원 의장이 이야기한 거라든가 헤지펀드 저런 것들이 말을 한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저런 식의 반응이 터져 나올 것을 모르고 이야기했겠냐고. 트럼프가 이러한 식의 반응,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이 100% 먹힐 거라는 그러한 무모한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을 했겠냐는 거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절대 그것은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위협을 주고 충격을 줘야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러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을 서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상대가 어떠한 트럼프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트럼프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 트럼프가 진짜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정말 무지막지한 물론 그것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하진 않지만 하나하나 골라서 직접적으로 보복을 한다라는 것을 상대방들이 알게 하게 하는 거죠. 알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고 났을 때도 상대방이 정신을 못 차렸을 경우에는 알아듣게 하는 것이 트럼프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충격파를 주고 나니까 전 세계 각국, 특히 서방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정말 이 말의 진위에 대해서 해석하고 분석하기 바쁘게 됐었고요. 이미 줄을 쓰는 그러한 국가들도 있고요. 생겨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소득은 뭔가요? 가장 큰 결과물이 나타난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크게 결과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이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 말한 그 내용입니다. 중국이 알아들은 거예요. 중국이 트럼프가 중국을 해체하기 위한, 제가 3일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관세 전쟁의 배경은 미국이 진짜로 중국과의 싸움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다. 이 관세 전쟁의 배경, 무역 전쟁의 배경은 중국과의 싸움, 중국을 해체해버리기 위한 그러한 싸움의 배경에서 나온 그러한 발언이다라고 제가 3일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중국이 알아들은 겁니다. 그것을 중국이 알아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사례는 멕시코 장벽, 멕시코의 그 이민자들이 몰래 드나드는 그 장벽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도 여러분 제가 활용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끝까지 트럼프가 장벽을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주에 대해서도 보복을 가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 반대파들이 멕시코 장벽에 관련해서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생뚱맞게도 트럼프가 먼저 희한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정말 희한한 협상안을 터뜨려 버렸어요. 그 협상안이 뭔가요, 여러분? 기존에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체자들, 너희가 나의 멕시코 장벽에 관련한 그 정책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밀어준다라면 이미 미국 안에 들어와 있는 불체자라든가 그러한 인간들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주겠다.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되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라는 말을 트럼프가 했죠. 여지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불체자들 다 내쫓는 거였거든요. 불체자를 여지까지는 내쫓는 거였는데 멕시코 장벽에 대해서 민주당 애들이라든가 반대파들이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트럼프에게 협상을 하자 그러면 이러면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왔을 때 걔네들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는 정말 협상안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협상안은 트럼프로서도 이미 미국에 스며들어와 있는 불체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거든요. 사실 하나하나 찝어내서 미국 밖으로 던져버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시행하고 걔네들을 솎아내는데 정말 많은 그 반대에 부딪히고 그 방해에 부딪힌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그 달콤한 제의를 반대파와 민주당에 해버림으로써 걔네들은 감지덕지죠. 걔네들은 감지덕지인 거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 장벽은 이제 설치를 하게 됐고요. 어찌됐든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애들도 기존에 어떤 불체자라든가 걔네들을 구제한다라는 명분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괜찮은 좋은 딜이 성립이 된 거죠. 그런데 요번에 그렇게 황당무계한 성동격서격인 그러한 여기서 정말 두들겨 팬 다음에 다음 일을 진행시키는 일을 요번에 또 해버린 거죠. 무역전쟁, 누가 봤을 때도 무모해 보이는 무역전쟁, 황당해 보이는 무역전쟁을 했는데 트럼프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정말 무서워 보이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라면 할 수 있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들 긴장을 했는데 딱 그 긴장에서 걸려들은 게 중국, 그 타켓인 중국이 바로 꼬리를 내려버리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이 무역전쟁이 사실은 트럼프가 오기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고요. 트럼프는 사실 트럼프야말로 벼랑 끝 전술의 달인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벼랑 끝 전술하면 생각나는 거는 북한밖에 없죠.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이라고 벼랑 끝 전술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고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허세인 벼랑 끝 전술이죠. 알맹이가 없고 정말 실력이 없는 허세의 벼랑 끝 전술입니다. 김정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실상은 그거죠. 파헤쳐 보면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은 실력이 있죠. 트럼프는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여도 사실은 미국은 손해볼 게 없어요. 사람을 이해합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채팅창을 보시니까 제 이야기를 정리해주고 계시네. 예, 감사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이 왜 그 트럼프의 미국은 허세가 아니고 실력이 있는 것이냐 하면 결국엔 그것의 차이 때문에 중국이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혼자 고립이 되어도 살아남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미국은 다른 나라와 사실상 교역을 안 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경제를 돌릴 수 있는 나라예요. 이미 모든 것에 있어서 최종적인 그 기반을 다 소유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모든 산업을 돌려서 그것을 내수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은 자기들만의 어떤 삶을 살아갔을 때 더 탄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도 않을까, 그러한 생각조차 드는. 이번에 그것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셰일가스예요. 셰일가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마지막, 즉 국가를 돌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에너지까지도 자급자족을 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미국은 반도체도 생산이 가능하고요. 배도 만들죠. 자동차도 만들죠.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죠. 모든 식료품에 대한 원료, 즉 농산물의 자급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모든 제품을 일반 서민들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텔레비전이든 자동차든 그 모든 것을 미국의 서민들은 중산층 이상 서민들까지도 구입이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국가는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 무엇을 생산하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생산하든 간에 수입을 안 해도 그 나라는 굴러가요. 그랬을 경우에 수입을 중단하고 국가 고립주의로 갔을 때 피해를 보는 인간들이 있기야 있겠죠.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그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뉴욕의 월가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어떤 펀드 매니저라든가 파생 상품이라든가 금융 상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나 좀 고달프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연동되어서 IT 산업을 굴리고 있는 애플이라든가 이러한 그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놈들이 좀 고로운 거예요. 왜? 좀 더 싸게 해서 좀 더 싸게 물건을 생산해서 좀 더 싸게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미국의 애플이 중국에서 그 아이폰을 생산을 했었던 거고요. 다만 그러한 놈들의 그 어떤 기득권 특혜만 좀 사라질 뿐이지 미국의 전반적인 노동자라든가 미국 전반적인 산업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지고요. 좋아지는 거죠. 서민들은 먹고 살기 좋아지는 거라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실력을 근거로 하는 독불장군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벼랑 끝 전술이기 때문에 미국은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실력이 있는 벼랑 끝 전술인 거죠. 하지만 그 외의 벼랑 끝 전술, 여러분 김정은의 벼랑 끝 전술하고 지금
그 중국의 여지까지 해왔던 행태는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응? 중국의 어떤 지금까지 미국에 취했던 대응이나 북한이 김정은이가 했던 그러한 대응들은 매우 유사점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똑같잖아요. 별것도 없는 것들이 허세를 부리는 것, 벼랑 끝에서 줄을 타는 것,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벼랑 끝에 있어서 그 허세의 끝을 보여준 거죠. 왕이가. 중국이 그 허세의 끝을 요번에 보여준 겁니다. 중국은 안 돼요. 중국 놈들도 만들죠. 중국 애들도 우습긴 하지만, 같지 않긴 하지만,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어내죠. 하지만, 중국은 결정적으로 기축통화를 갖고 있지 못해요. 자기네 자기네 돈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나라가 아니고요.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서민들, 중국의 절대 다수는 가난합니다. 중국의 90% 이상은 가난한, 정말 피곤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인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국의 내수 시장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소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 이렇게 밀어붙이면 중국은 순식간에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일정한 수준의 경제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걔네들 뭐라 그럽니까? 그 지방에서 몰래 올라온 애들, 농공이라 그러나요? 걔네들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완전히 그림자 같은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호적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요번 트럼프의 조치로 인해서 그것이 확정적으로 가는 거죠. 중국의 어떤 그 경제 몰락이 산소호흡기도 붙일 틈이 없이 몰락하는 게 기정사실화 된다라는 것을 중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지만 중국이 어떠한 상태고 중국이 왜 독재로 가는데 그 독재가 성립이 됐던 배경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 독재는 왜 성립이 된 거죠, 여러분? 미국에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성립이 된 거예요. 전인대를 하기 전에 트럼프의 어떤 그 측근과 시진핑의 측근이 홍콩 모처에서 만났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죠. 그때 시진핑이 트럼프의 측근에게, 즉 트럼프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형 좀 봐줘였었어요. 형 내가 우리나라 이거 알잖아. 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내가 오래 해먹을 수밖에 없겠는데 형이 자꾸만 지금 미국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개 이용해서 우리의 부패를 까벌리면, 특히 시진핑에 관련된 부패는 그 당시에 왕 뭔가 중국의 부동산 재벌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시진핑 측근들에 대한 비리를 정말 충격적으로 신랄하게 막 까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국의 부동산 재벌이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진핑의 부패였죠. 시진핑에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 건드리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을 건드리고 폭발시켰을 때 시진핑이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를 정도의 그러한 상황까지 갔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홍콩으로 이제 시진핑의 측근을 보내서 트럼프의 그 당시, 지금은 사임하고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를 불러들여서 자신들의 설명과 동의를 구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시진핑은 전인대를 통해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요번에 트럼프가 사실상 추인하는, 그건 걔네들의 문제야. 멋진 일이군. 야, 평생 주석직을 해먹다니 정말 멋진 일이군.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참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러한 식의 어떤 추인까지 받아내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트럼프의 경멸이 스며있는 발언이었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참, 우리나라 언론 쓰레기 새끼들은
그걸 가지고 트럼프가 중국을 부러워한다는 등 이따위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데 말이 됩니까? 예? 미국에서 그게 말이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진짜 모르고 하는 말이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트럼프가 그러한 미개한 중국의 어떤 통치 시스템을 조롱하고 비웃은 건데 그걸 가지고 트럼프가 종신을 꿈꾸는 시진핑을 부러워한다. 이따위 기사를 써내는 게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추인 하에 사실상 그 중국의 그 독재는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게 정말 마수였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마수였던 겁니다. 트럼프의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여러분 이게 왜 신의 한 수죠? 이게 왜 신의 한 수입니까? 트럼프의 신의 한 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신의 한 수죠? 이미 독재로 접어든 시진핑은요. 정통성이 매우 취약해진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독재 정권은 외부의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독재 정권은 외부의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지금 여기에서 트럼프가 취하는 이러한 그 관세 전쟁이라든가 무역 보복 전쟁을 지속하게 된다라면 트럼프는 바로 시진핑 독재 정권은요 성립하기도 전에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반대파들의 공격을 받아서. 내부 결속이 힘들어져요. 그대로 끝장이 나버리는 상황을 트럼프는 그 수까지 저는 내다보고 이 일을 진행시켜 왔다라고 보는 거죠. 독재 권력은 외부의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매우 취약해요. 사실상 그러한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중국을 컨트롤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다목적인 카드였던 거죠. 중국에 있어서의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트럼프가 립 서비스로까지 그 말을 해주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온 것은 중국을 완전히 코를 꿰는, 중국의 코에 소의 코투레를 꿰듯이 코투레를 꿰는 그러한 전략의 일환이었다라는 것이 요번 왕위의 트럼프에 대한 거의 뭐 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그러한 경이적인 전략의 결과였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요. 역시 좀 오랜 시간을 앉아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안 좋아하시네요. 아이고. 제가 저녁에 좀 더 몸을 좀 추스린 다음에 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네. 5월달 트럼프가 5월달 면담을 수용한 거는요 트릭이에요. 5월 면담을 수용한 것은 트릭입니다. 왜? 여러분 내용을 여러분들 지금 많이 보셨죠?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그 안에 보면은 북한은 4월 정상회담보다도 더 빨리 4월 남북한 정상회담보다도 더 빨리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를 만나서 홀려버리고 구워 삶아 버리려고 했는데 지금 비핵화라는 그 용어를 들고서 트럼프를 홀려버리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어 버렸죠. 5월달, 그것도 5월이 언젠지도 몰라요.
5월 말 정도 될래나? 미뤄버렸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숨통을 최대한 완전히 끊어버릴 정도까지 갔을 때도 너희들이 그 말을 하나 보자.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그 노장을 만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고 갔을 때도 그 말을 하나 보자입니다. 즉 5월달 면담 수용 배경은요, 기간이 북한이 원했던 것은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더 빠른 시간을 원했던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조만간이라는 말만 나왔고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남북 정상회담은 미끼였고요. 그 미끼를 바탕으로 해서 야, 쟤네들이 저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트럼프를 홀리는 거죠. 트럼프의 생각을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아, 야, 쟤네들이 저렇게까지 나와버리네. 이번엔 진짜 뭔가 있지 않나? 그러면 김정은이가 만나기로 한 날짜보다 김정은이 만나기로 하는 것을 내가 수용해 버릴까? 정말 빨리 만나줄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김정은이 유도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짜는 딱 못 박진 않았지만 정말 조만간 빨리라는 그러한 그 느낌을 가지는 그 단어를 동원을 했었던 거고요.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더 빠른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는 이것을 100% 간파를 했다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북한은 지금 죽어. 정말 죽어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말까지 내가 그 시간을 끌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숨이 넘어가는 상황을 만들고 노장을 몇 번이나 아련하게 만드는, 지옥에서는 노장이 선배죠. 예, 선배를 몇 번이나 아련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도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하나 보자라는 그러한 노림수가, 트럼프의 또 하나의 신의 한 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누가 맞겠습니까? 이거 누가 최종 승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최종 승자가 될까요? 아,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거 이 전체적인 그 얼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전체적인 얼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끝내면 아마 그 전체적인 큰 그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정은이 이러한 것을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트럼프를 만나는 카드, 정말 마지막에 써야 될 카드까지도 들고 나오게 만든 그 배경은 종들이 주인을 만나서 전해 주었던 기밀 문서, 즉 문재인의 편지의 답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 답은 물론 이러한 트럼프를 만나는 거라든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급한 제재를 끄고 돈을 받거나 물자를 수혈받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 모든 것이 성립이 되고 난 후에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 지금 이러한 것이 만약에 제가 될 리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문제가 만약에 문재인과 김정은의 의도대로 흘러간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대한민국에 어떻게 작용을 하겠죠? 이것은 정말 큰 재앙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재앙이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멸망의 수순으로 가는 재앙인데, 멸망의 수순으로 가는 어떤 만남이 될 것인데, 남북 정상회담이나 트럼프의 만남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그들의 의도대로 성립이 된다라면 종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인님, 이것이 우리의 의도대로 성립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성립이 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 성과를 바탕으로 남한의 보수들은 찍소리도 못하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주인님과 저희는 몸을 합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인님과 저희는 몸을 합치게 될 것이에요. 곧 연방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주인님, 우리 연방제하고 총투표로 들어갑시다. 남북한 연방제의 수령을 뽑는 투표로까지 몰아갑시다. 라는 내용을
보냈을 거라고 저 파이레이터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아마도 그들의 간괴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저의 최종적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악마들의 괴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철창에 의해서 여지없이 박살이 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후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늘 해왔던 저녁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나가나요? 마이크 위치를 제가 다시 위치를 고정을 시키고 나서 방송을 하는 거라서 목소리가 잘 나가는지 확인 좀 해주실래요? 소리가 작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며칠간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의아한 그러한 시간이 흘렀죠. 예,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어떠한 일을 꾸몄는지 정신없이 김정은이 4월달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하겠다고 하고, 또 오늘은 트럼프가 5월달에 김정은의 면담을 수용하겠다라는 그러한 발표까지 이르렀는데요. 그 과정이 아마 보통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고, 정말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이 원하는 것대로, 또 북한의 김정은이 원하는 것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셔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문재인과 김정은의 모든 시도는 결국 좌절될 것이고 파멸의 길로 달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방송을 이틀 동안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제가 방송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별 그런 당황이나 흥분 같은 것은 좀 자제를 하셨을 수 있을 텐데, 방송을 못한 것이 유감이네요. 우선 무엇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무엇부터 이야기를 할까? 우선 오늘 있었던 일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얘네들, 그러니까 즉 누구죠? 문정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정의용이나 이런 애들이 북한으로 달려가서 김정은과 4월 판문점 합의를 이끌어냈잖아요. 도대체 그 배경이 무엇인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까지 김정은이가 흔쾌히 수락을 했을까? 그리고 모든 협의에 다다르는 그 과정을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방송을 못했었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사안이 워낙에 급하고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기에 일찍 서둘러서 방송을 하게 됐고요. 오늘 저녁에는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시 후에
관련돼서는 제재를 푸는 거죠. 제재를 푸는 거예요. 제재를 풀고 일단은 지금 그 꼴깍꼴깍 넘어가는 숨을 연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당장은 예전에 이게 한번 먹혔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언제 먹혔던 거예요? 지금 북한은요,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지금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어떤 코너에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 돈 전혀 없어요. 돈이 전혀 없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름도 다 떨어져 가고요. 정말 코너에 몰린 상태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 간단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일님 아예 휴대폰을 다시 한번 그 리셋해 보실래요? 휴대폰을 아예 껐다가 전원을 껐다가 켜 보실래요? 지금 워낙에 그러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죠. 비행기를 관제하는 시스템에 그 위성 장치를 활용하고 사용하는데 돈이 들어가죠. 그 돈을 못 내서 북한의 비행기들은 현대의 첨단 그 항법 장치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못하는 상태이라는 게 이미 그 입증이 됐고요,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북한은 기름이 없어서 모든 어떤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그러한 기관을 빼고는 점점 기름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밀무역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저쪽에 어딥니까? 낮은 선봉지구의 그 정유 시설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원유를 들여와서는 북한이 정제를 해갖고 가공유를 만들어서 쓸 수가 없어요. 즉 경유나 등유나 뭐 휘발유나 이런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완전히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무역을 하더라도 완제품을 이렇게 그 공해상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미국과 뭐 캐나다까지 가세한 또 거기에다 일본까지 지금 나서서 철저히 틀어막고 있죠. 북한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숨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4월 판문점 정상회담이라든가 트럼프 면담을 통한 그러한 쇼를 통해서 일단은 믿음을 주는 거죠. 믿음을 줌으로 인해서 빨리 아주 급하게 현재 가장 급박한 제재들을 풀어 나가는 것이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의 가장 큰 숙제였을 거라는 거죠.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쇼를 연출했던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100% 맞을 거예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그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물론 못할 것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고, 하지만 웬만해선 꺼내지 않는 카드였던 거죠. 하지만 그것을 꺼낸 이유는 그렇게 급박 이유는 제가 아까 낮에 저희 동지분들에게는 메신저 SNS 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은 단순한 돈 문제라든가 돈을 갖다 바치겠다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어떤 배경적인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SNS로 연방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저는 그것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봐요.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위기 상황을 돌파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돌파가 되었을 경우에 남한과 북한의 연합해서 주인님께 이 나라를 드리겠다. 주인님이 이 나라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정말 그럴싸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김정은이가 그리고 남한의 문재인이나 주사파 이것들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철석 같을 거라고 전 지금도 생각을 해요. 왜? 남한의 개 돼지들이 그동안 보여준 게 있거든요. 남한의 개 돼지들의 선동에 먹히고 휘둘리는 모습을 그동안 잘 보아왔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한
믿음에서 연방제에 관련한 그러한 그 브리핑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이전에 북한이 김정은이 4월 판문점 정상회담을 양보함으로써 미국과 트럼프의 면담까지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그 연방제 이전의 북한의 지금 현 위기를 타개하는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거 제가 죄송한데요. 허경영 이야기 여기서 하지 말아 주실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허경영 씨 이야기 여기서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한 것이 그 뒷배경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러면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과 그 트럼프와의 면담 그 부분은 최종적인 연방제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위기돌파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죠. 왜 그러면 판문점 회담이나 트럼프 면담이 중요했는가? 왜 판문점 회담이나 트럼프 면담이 중요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돈입니다, 돈. 그것에 있어서는 그것에 보았을 때 뭐 이건 거의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요. 정의용이 김정은에게 그 사안을 이야기하거나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은 협의나 토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어떤 보고, 브리핑을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연상했었거든요. 제가 그 사진은 지금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아마 그 탁자 위에 일어서서 정의용이 김정은에게 그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거예요. 이 사진에서도 보듯이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사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정일 때와 달라진 모습이 여러분 이 사진에서 무엇이 있죠? 이일님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이일님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들릴 거예요. 예, 맞습니다. 김정님, 지금 김정은이 뒷짐을 지고 있죠? 이건 아무리 김정은이가 무식한 놈이라고 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남한과 북한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라든가 북한의 어떤 진짜, 어이없는 병신 같은 그러한 그 자존감이라고 할지라도 있을 수 없는 그 모습을 지금 이 사진에서 연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돼지 같은 국민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한마디로 남한에서 종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이죠. 제가 그래서 방송마다 종들이 기어 올라간다. 종들이 올라가서 여지까지의 사안을 보고하거나 김정은으로 하여금 북한과 남한, 즉 종과 주인의 동시 파멸을 막기 위한 브리핑을 하러 가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사진 자체가 의미하는 게 그것이고요. 주종관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죠. 더군다나 전대협 주사파 출신들이 올라왔는데 뭐 꺼리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한의 돼지들만 이 사진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냐면요. 어찌됐든 간에 북한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북한으로서는 뭐 정말 급하게 몰린다라면 못할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최종적인 카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최종 카드에 뭐 바로 전 단계 정도는 되는 정도의 어떤 그 북한으로서는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카드였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 배경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